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오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는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을 20여일 앞두고 출마를 공식 발표한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도민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안착시키고 교육의 본질이 실현되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도세 전출 비용 상향과 고입제도 개선 등의 성과로 제주 교육이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 이번 선거는 전진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도민들과 함께 따뜻함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도전자 단일 후보인 김광수 예비 후보는 외로운 선거전에 선의의 경쟁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소통이 부족했던 제주 교육은 이 교육감이 직접 돌아봐야 한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고입 개편 등 교육 정책에 도민들의 실망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IB 교육과정 도입 추진은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 돈 주면서 교육과정 사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 한국말을 또 번역하는데 국가 간의 체계, 어떤 그 MOA라든지 국가 간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현역과 도전자,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 구도가 된 이번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상균 씨 등 당원 40명은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민주당 도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위원장으로 있는 3개 지역위원회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문대림 후보 측이 유출된 당원 명부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는 사전에 부실한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격심사가 허술하게 운영돼 부실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면서 공사지원과 함께 애꿎은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 생태 등을 연구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관상생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해 말 완공됐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긴 채 넉 달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로부터 압류를 당했기 때문.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공사 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관급 공사인데다 발주처인 제주도가 원도급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 지급 합의서에 3자가 도장을 찍어 이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수산부에서는 압류가 돼 있다. 압류가 돼 있는데도 자기들이 직불 합의서를 해주면 된다. 이건 건설회사하고 내가 볼 땐 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짜고. 공무원이 이걸 직불대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나쁜 놈들이지.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원도급, 하도급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봐서 이에 대해 증인을 섰다는 겁니다. 또 하도급에게 대금을 주는 것이 맞지만 압류 조치 이후에 합의서가 작성돼 법원에서 공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압류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하도급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도 받고 지급 공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공탁을 법원에 걸어서 줄 수밖에 없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진행되는 적격 심사에서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채와 경영평가 등 적격 심사에서 최종 95.76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공사를 맡은 원도급인 건설사는 입찰을 받은 뒤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정난으로 압류를 당했습니다. 해당 원도급 업체는 경찰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소규모 하청업체뿐 아니라 발주처인 제주도 역시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실한 건설업체를 꼼꼼하게 거를 수 있는 적격 심사 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일자리 재형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200명이 조기에 마감돼 지원 대상을 3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업종을 추가해 2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청년 근로자가 한 달에 10만 원, 기업이 15만 원, 제주도가 25만 원을 지원해 5년 뒤에는 3천만 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5회 국제전기차 엑스포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 전기차 산업의 선도 지역인 제주에 외국 업체들의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독일의 유명 차량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을 결합한 승용차와 SUV 차량을 내놓으며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벤츠에서 뭐 전기차가 나온다 이런 말을 못 들어서 처음 와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국산 차랑 또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디자인이라든가 뭐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는 올해 청소차와 지게차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일반 차종에 비해 국내 개발 속도가 더딘 특수 차량 쪽으로 시장 공략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고 자체 모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BMS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 참여하는 7군데 완성차 업체 가운데 3군데가 외국 업체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이번 엑스포에 대규모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주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在这个济州岛进行相应的这种分公司的设立、分公司或子公司的设立，为了更好的服务这个，先是从济州岛更好的服务这个韩国市场。 세계적인 유명 업체들까지 제주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제주에서 벌이는 신재생 에너지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편 제주도 내 자동차 정비 사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열리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조합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급과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정책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업종 전환 지원금과 장비 지원 보조금,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5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가짜 직원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북쪽 1km 해상에서 2.6톤급 레저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보트를 안전지대로 예인했으며 승선원 54살 김모 씨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해안가에서 길이 25cm, 지름 7.6cm 크기의 포탄을 관광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포탄은 해군 제주기지 전대 폭발물 처리반에 의해 수거됐으며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